좀 주제를 넘어가도록 할게요. 장경태 의원에게 질문 드릴 건데 그래서 법사위원장은 추미애 당선인이 되는 겁니까? 정청래 의원이 되는 겁니까? 일단 원구성 협상을 하는 걸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요. 아마 6월 5일 본회의에서 국회법이 정한 절차대로 국회의장단을 선출할 예정이고요. 사흘 안에 상임위원장 선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뭐 사흘을 넘길지 안 넘길지는 원내대표단의 어찌됐건 2+2 회의에서 결정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만약 현재 의석 분포대로 11대 7로 갈지 아니면 국민의힘이 끝까지 목리를 부려서 이 원구성 협상이 결렬될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 이후에 이제 상임위원장 배치를 논의할 것 같은데 아마 상임위원장 배치도 원구성 협상 과정에 따라서 아마 좀 달라질 수 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컨셉과 저희의 또 어찌됐건 태도와 자세는 강경한 태도가 될지 그래도 온건한 태도가 될지는 국민의힘에게 전적으로 달려있다고 다시 한번 간곡하게 부탁드리고 싶네요. 제가 질문을 이제 법사위원장 부분인데 네. 또 저는 운영위 법사위원장 둘 중에 정말 하나면 뭐 그렇게 하지 않을까 같기도 한데 민주당이 법사위원장 무조건 가져가려고 할 것 같아요. 국민의힘도 그거는 어떻게 보면 어쩔 수 없이 양보하고 운영위원장을 갖고 오든 뭐 그런 협상을 할 건데 어쨌든 질문 취지가 추미애 당선이 가능하냐. 6선이잖아요. 근데 상임위원장이 한 3선 정도 그 이상. 저는 사실 이거 제한은 없다고 보거든요. 본인의 뜻 같아 본인이. 본인이 한다고 하면 의지가 있으면 전 충분히 가능하다 생각이 드는데 근데 본인이 저 진짜 국회 구성을 잘 모르니까 갑자기 당대표 됐던 사람이 또 이렇게 법사위원장을 하는 게 맞냐 본인 스스로 생각할 수도 있고 또 그 중요성을 따졌을 때 내가 어디 있든지 간에 꼭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면 한다. 그래서 저는 결론적으로는 추미애 지금 당선인 SNS나 이런 행보를 봤을 때는 저는 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본인의 존재감을 부각시킬 수 있으면 법사위원장 자리처럼 사실 국회의장의 자리도 존재감을 부각할 수는 있지만 정말 법사위가 보여지고 있는 존재감 부각 언론의 노출도는 훨씬 더 높을 거잖아요. 그렇죠. 맨날 나오는데요. 그런 뭐. 실리를 따지면 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근데 이 법사위원장을 추미애 당선인 얘기 나오기 전까지 처음에 박주민 의원처럼 합리적인 사람 얘기가 나오다가 박주민 의원을 수박으로 몰아가지 않습니까? 막 지역구 사무실에 대자보도 붙이고 그러면서 정청래 최고위원이 하겠다라는 방식으로 갔는데 지금 갑자기 이도 아니고 추미애 당선인이 하겠다 그러면 그럼 정청래 최고위원이 수박이 되는 건지 어디까지가 수박인 건지 이런 논란들이 계속 가게 되는 거라 이게 결국 국회의장 선거에서 추미애 당선인을 뽑지 않았던 후가에 대한 나머지 조정 작업들을 가져가는 건데 민주당이 정확한 입장 정리를 좀 장경태 의원이 해주세요. 대답해 주시죠. 아니요, 2+2 회의가 어떻게 될지 국민의힘이 어디까지 본인들의 지금 현재 처한 상황을 객관적으로 인식하고 할지를에 따라서 저희가 정말 아름다운 또 일정한 또 정치 협상이 가능해지면 저희도 일정하게 뭐 상임위 구성이 좀 더 온건하게 가는 거고요. 국민의힘이 끝까지 대치 상황을 연출하고 싶어 한다. 뭐 필버 등을 다 검토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뭐 저희도 강경하게 전시 체제로 갈 수밖에 없죠. 필리버스터 못 합니다. 제가 당대표 할 때 필리버스터 여러 번 지시했는데 2시간 이상 하겠다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게 국민의힘 의원님들의 지금 문제예요. 22대 때 많이 방송 달라졌을지 출연할 사람도 모르겠는데. 없는데 필리버스터도 안 하면 어쩌라는 겁니까? 그래서 저는 뭐 하여튼 그건 그렇고 제가 지금 이 상황은 그 청취자분들 쉽게 이해하시려면요. 양당이 이제 국회가 개원하고 나면 양쪽 다 타임 어택을 하는 겁니다. 뭐냐? 한쪽엔 시계가 돌아가는 게 이재명 대표와 조국 대표의 사법 리스크 시계가 돌아가고요. 한쪽에서는 이제 여러 가지 특검이나 아니면 국정조사를 압박하는 그 시계 시험표 들어가는 거거든요. 법사위가 왜 중요하냐면요. 원래 국회 선진화법에 따라 패스트트랙을 처리해가지고 22대 때 다 이런 거 올리려면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최대 6개월이거든요. 그래서 180일 정도를 있어야 이제 특검이든 뭐든 가동시킬 수 있는 건데 국회의장이 지금 이번에 선거할 때 정파성을 띠겠다고 양 후보들이 나와서 이제 얘기하잖아요. 그 의미가 뭐냐면 국회의장이 좀 단축시킬 수 있는 시간이 있어요. 그리고 법사위까지 거기까지 단축시키면은 빠르면 4, 5개월 만에 후루룩 갈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 사법 리스크가 걸려있는 상황 속에서는 이 한두 달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연말 전에 이런 특검이나 국정조사들이 가동되느냐. 그런 게 되게 중요한 거기 때문에 저는 민주당에서 법사위를 어떤 식으로든지 가져가려고 할 것이다. 지금 앞에 뭐 하는 거 보고 이러는데 그런 의도 없다. 양쪽 다 타임어택이기 때문에 무조건 가져가려고 할 거다. 당연하죠. 이렇게 네. 보고 있고
요즘 보면 이제 비교섭 단체잖아요. 저희는요. 예. 그래서 누가 막 법사위에 뭐 개혁신당 갈 생각이냐 그런데 조국 혁신당 분들이 보니까 저 당은 당 자체가 법사위예요. 그래서 지금 조인들도 너무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저희는 꿈도 안 꾸고 있는데 그래요? 그러니까 법사위가 엄청 치열해질 거는 자명하고 거기서 다룰 거는 사실 아까 말했던 것처럼 사법 리스크가 걸려 있는 두 분 당 대표의 당들은 타임어택 할 거다 무조건 조금이라도 빨리 그런 것들 밀어붙이려고 할 거다. 그분들이 사법 리스크가 있어서 빨리 밀어붙여서 얻어낼 수 있는 건 뭐예요? 아니죠. 이게 끝나기 전에 이걸 먼저 끝나기 바라는 거죠. 뭐가 먼저 나오냐의 부분이거든요. 아니 뭐 사실은. 별로 우리들이 사법 사법 리스크와는 리스크의 별로 결론 전에. 관련은 없고요. 그건 무죄를 믿는 사실- 사람이나 그렇죠. 22대 국회 개원과 동시에 개혁 입법할 수 있는 저희가 동력은 어찌됐건 한 6개월 정도로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올해 안에 개혁 입법을 통과시키지 못하면 민주당도 어떤 당원과 지지자들에게 외면받을 수 있다, 강력한 경고를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뭐 그건 뭐 윤석열 대통령도 지금 위기감이 있겠지만 저희 또한 충분히 그 약속된 국회를 개원하는 것에 목표를 삼고 있어요. 그래서 6개월 내에 성과를 내기 위해서 뭐 좀 더 저희도 시간이 좀 압박은 있죠. 말은 그렇게 하지만 시작하자마자 다 특검이랑 국조 올릴 거잖아요. 아니, 9번이나 거부권을 행사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10번이죠. 죄송해요. 또 한 번 까먹었네. 10번, 예. 10번 거부권 행사하셨기 때문에 예. 그 거부권 행사한 법안에 대해서는 당연히 저희가 다 재발의해야죠. 그 올리는 과정이 다 법사위가 연관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예, 예. 거의 다 법사위를 다 법사위원장은 뭐 거쳐가야 되니까. 민주당이 무조건 가져갈라 할 겁니다. 이준석 당선인이 짚어주셨지만 시계 싸움에서 어쨌든 민주당의 당원들 뭐 이른바 강성 당원이라고 하시는 분들은 추미애 당선인이 이제 법사위원장을 해야 그 시계 싸움에서 이길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 당 내에서는 그 당원들의 어떤 마음을 받아주고자 하는 움직임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는 분들이 많거든요. 뭐 일단 뭐 강성당원 뭐 일반 당원을 떠나서 22대 총선 자체가 윤석열 정권 심판론을 많은 국민들이 공감하셨기 때문에 국민적 공감을 이룬 사안에 대해서 민주당이 응답하지 않는다면 민주당도 지금은 대단히 또 공경에 처할 수 있다라는 위기감이 스스로 있습니다. 많은 국민들께서 지지해 주셨고 많은 의석을 확보한 만큼 관련된 윤석열 정권 심판과 관련된 또 진실 규명과 재발 방지, 책임자 처벌과 관련된 여러 가지 특검에 대해서는 저희가 앞으로 강력하게 추진해야 된다라는 의지는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준석 대표가 얘기했던 것처럼 민주당이 공세를 취하고 있는 많은 일들이 결국은 저 이재명 대표 또 조국 혁신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 해지용처럼 정권에 대한 정치 공세, 정권 심판을 더 가속화시킨다는 거잖아요. 근데 뭔가 이제 그 정부가 잘못하고 있는 일들이 있죠. 또 반드시 민생을 위해서 필요한 일들을 민주당이 속도감 있게 처리해 나가겠다고 얘기를 하고 또 거기에 발맞춰서 개혁신당 등 옆에 있는 이제 제3정당들이 같이 힘을 합치게 되면 여론이 이렇게 움직일 수밖에 없어서 국민의힘이 외통수로 몰릴 수 있을 것 아닙니까? 근데 양당의 대표 등 특히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회피하기 위해서 정치 공세로 세게 윤석열 정부를 몰아세운다 그러면 이 당에 있는 국민의힘 사람들도 합리적으로 뭔가 조정 작업들을 거치려고 하다가도 스크럼을 짜고서 막아세울 수밖에 없는 형국에 내몰리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 민주당에서 특히 추미애 당선인 같은 인사가 법사위원장을 맡고 강공 드라이브로 막 밀어붙이면서 국민의 상식보다는 오히려 자당의 이득을 위해서 몰아붙이게 되는 형국이 연출되게 되면 국민들이 원하는 22대 국회 모습과는 좀 괴리되는 상태로 계속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조금 듭니다. 저는 조금 뭐 맞지만 조금 달리 보는 게 그 법사위원장이 이제 이재명 조국 그 리스크로 표현하셨으니까 관여할 수는 없습니다. 그건 재판 지금 상황이고 만약에 법사위원장이 이제 추미애 당선자가 된다 그러면 특검이죠 결국은 법안에 이제 포인트가 맞춰진다고 봐야 되거든요. 특검 처리나든지 새로운 법안에 대해서 아주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지 요번에 이게 아마 국민들의 여론이나 뭐 특히 민주당원들이 봤을 때는 뭐 충격을 받았을 겁니다. 아마 압도적으로 추미애였는데 알고 보니까 우리 당선자를 비롯해서 가가지고 딴 데를 찍었다 이제 설명이 아니 저는 아닙니다. 장경태 최고를 비롯해서 다른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안 된 거거든요. 추미애 당선자도 자기도 화가 난다. 그렇지만 탈당하지 말아 달라. 그 이유는 뭐냐면 저는 이렇게 해석이 되더라고요. 나도 당원들이 원하는 그런 역할들을 할 거다. 그래서 저는 법사위원장 충분히 가능. 아니면 당대표인데 당대표 하는 것도 이상하잖아요. 지금 상황에서 전당대 나가는 것도. 그러면 뭘 할까? 그냥 저분이 6선인데 국회의장도 아니고 후반기 국회의장 되나? 그것도 모르겠고
그냥 걸어다니고 이럴진 못할 것 같거든요. 그러면 법사위원장 정도 하는 게 본인 생각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추미애 당선인이 법사위원장으로 가긴 갈 거다 이렇게. 저 개인적으로는 본인이 뜻만 확실하면 그 누가 막습니까? 그거를 또 막으면 난리 납니다. 개인의 뜻은 아닌 것 같긴 한데요. 저는 잘 모릅니다. 이거는. 왜냐면 이 육선이기 때문에 의장을 나갔던 분이 상임위원장 하는 건 대단히 큰 희생과 헌신이죠. 또 이제 사실 법무부 오히려 장관까지 하셨던 급을 분이니까요. 낮추는 네. 거기 때문에 정말 만약에 추미애 의원님이 이제 만약 법사위원장을 맡게 되신다면 그건 당의 요청이겠지 본인은 아니실 아, 거라 봐요. 예, 저는.